자, 2018년도 10월 23일 코인업TV 일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코인업TV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세 매매와 그리고 시장 동향들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수익을 최적화를 도모하는 차티스트 정재민입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작을 어제 제가 2부 방송에서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유료회원분들 같은 경우에 정회원분들이죠. 그분들 모두 다 수익을 발생을 지금 잘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적용하는 트레이딩 방법, 추세 방법에 녹여가지고 매수 코인을 추천해 드렸었는데, 같은 방식으로 어제 제가 세 가지를 추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었고, 모네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OST 코인이 있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정회원분들한테 미리 제가 매수 시그널을 6시 반쯤 방송 시작 한 3시간 전쯤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것이 바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곧 상승할 거라 생각해서 알려드렸지만, 방송 중에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료로 시청하시는 분들까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큼 적용시키기는 어려웠었죠. 바로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방송을 보던 시점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이미 펌핑이 들어와서 매수를 하기는 어려웠었다. 그 대신에 이제 OST 코인하고 모네로 코인을 제가 추천을 드렸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신 분들, 즉 어제 제가 방송에서 추천해드렸던 코인을 직접 내가 한번 사볼까라고 해서 한번 사보셨던 분들, 액션을 치셨던 분들은 오늘 바로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OST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번째로 찝어드렸던 2차 목표 매도가까지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모네로 코인 같은 경우도 1차 목표 매도가에 도달을 했었죠. 자, 그 부분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시간을 좀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사진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검은색 화면으로 뜨지를 않고 있어서 업비트로 직접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업비트를 지금 들어가서 일단 OST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이따가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큰 변화는 없었고 조금씩 그냥 흘러가는 흐르는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그러니까 매도세가 사실 센 것이 아니라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붙질 않으니까 매도세만 남아있는 것, 그래서 흐르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다 같이 지금 리플 보이시죠? 리플도 끝단이 올라가지 못하고 말아 올리지 못하고 가라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화 알트코인들은 특별히 제가 아직 매수를 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제가 추천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 보시면 차트 모양새가 확연히 다르죠. 방금 보셨던 리플, 비트코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리플이. OST 같은 경우에는 탈비트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자,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시간대가 지금 오늘이 23일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제 방송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일 기준에 저녁 9시와 10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칸인데,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조금 확대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 22일 방송이 저녁 9시부터 10시 요 두 캔들입니다. 두 캔들, 두 음봉 캔들. 어제 제가 방송에서 비트코인 비트의 매수는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보유하게 된 비트 또는 원래부터 갖고 있던 비트를 이용해서 BTC 마켓을 이용하는 것도 OK라고 했었습니다. 다만 원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자, 원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추천드렸던 코인들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OST 코인 그리고 모네로는 예외죠. 제가 충분히 오를 것이라고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제 분석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액션을 주문한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안타깝게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방송 시작을 했을 때는 이미 펌핑이 됐었기 때문에 유료 회원분들은 이미 수익을 발생을 하셨지만 이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고점에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못했다. 나머지 OST 코인과 모네로 코인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OST 코인이죠. 그럼 이 OST 코인을 언제 매수하라고 했느냐? 어제 방송 9시와 10시 사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캔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그라미가 워낙 작아서 좀 크게 표시를 하자면 요 동그라미 파트예요. 요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 여기가 제가 매수를 추천드렸던 시점이죠. 늦어도 55원이 넘지 않는 선상에서 비트에 따라서 조정을 받아서 이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잡을 수 있다면 좋지만 50원 넘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를 하시면 제가 짧게 가져갔을 때에 55.1원과 그리고 55.1원 위로 57.9원까지 볼 수가 있다. 저항선을 가지고서 매도점을 잡아드렸어요. 저항선이 어디였냐면 자, 여기가 2차 매도가로 제가 잡아드렸던 스윙 기준이죠. 57.9원이고 단타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이 파트입니다. 55.1원. 자, 2차 매도가 57.9원을 어제 방송에서 제가 직접 저항선을 분석을 해서 이때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더 높게 더 낮게 파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1차 같은 경우에는 55.1원 자 매수점 대비해서 1차에 파신 분들은 익절을 한 것은 역시나 축하드릴 만한 일이지만 당연히 1차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익률 자체는 낮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절반 정도는 1차에서 파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머지 절반 정도는 2차에 매도하시라는 것도 제가 어제 시드 분배도 5대5로 나눠드려서 안내를 해드렸었고 목적 같은 경우는 OST는 단타로도 가져갈 수 있지만 스윙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 즉 2차 매도가 이후에는 스윙으로 가져가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하루 만에 두 가지 모두 지금 보시면은 초과 수익까지 발생을 했죠. 60원까지도 도달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셨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유료 회원분들은 당연히 있으시고 전부 다 이제 매수를 하셨으니까 근데 어제 무료 방송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성공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점을 가지고서 매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행동으로만 옮기셨다라고 한다면
OST 코인 같은 경우에는 2차 매도가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최소 9%의 수익을 달성을 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기가 막힌 것은 딱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저항선 이후로 60원까지 돌파하고 나서 2차 저항선 이후로 바로 조정이 들어가면서 1차 매도가보다도 조금 낮은 가격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와서 다시 나 그럼 진짜로 이게 올랐구나. 지금이라도 사지 마십시오. 제가 사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인 것이고, 매수도 매도도 언제나 뭡니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도 매도를 하는 것도 언제나 추세를 바탕으로 한 타이밍입니다. 이미 타이밍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미 떠났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려고 했으나 추천을 하지 않았고, 남아있는 OST 코인과 모네로 코인을 추천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로 성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서 다시 2차 기준 다시 60원 가겠지, 57.9원 기준가로 올라가겠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미 한번 펌핑이 매수가 들어와서 조정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다.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이미 떠나간 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갈망하신다면 제 방송 추세를 파악하는 비트코인 부분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매수 추천 드리는 코인이 있다고 한다면 적은 금액일지라도 한번, 어차피 분할 매수 하실 거잖아요. 풀 매수,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바로 한번 행동을 옮겨 보셔야 되고, 행동으로 옮기신 분들만이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고 수익을 보더라도 수익을 본다. 자, 수익과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행동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실패 그리고 성공이 되겠죠. 그래서 방송을 눈으로 보시는 것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하고 갭을 좀 줄이셔야 된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면 제 방송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OST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성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매도점을 잡아갔고요. 모네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제가 찝어드렸습니다. 자, 모네로 코인이죠. 모네로 코인 같은 경우에도 아까 기억나시나요? 리플 코인. 그리고 아직 비트코인 차트는 안 봤지만 리플이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아서 정비례하여 흘러가는 모습의 차트를 그려졌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유출을 할 수가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횡보 후에 가라앉는, 지금 흐르는 모양새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OST도 그렇고 모네로도 그렇고 제가 찝어드린 코인들은 다 탈비트와 움직임, 이걸 제가 정확하게 찝어서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면 모네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제 같은 시간대에 제가 매수 추천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죠. 10월 22일 9시가 요 라인이고요. 바로 한 칸 너머로 1시간 기준 차트이기 때문에 한 개의 캔들이 시간당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21시, 9시, 10시 요 두 캔들입니다. 딱 좋은 환경에서 제가 너무 늦게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성공할 수 있었던 타이밍. 자, 펌핑은 이때부터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오늘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어나고 오늘 오후, 점심 이후에 오후 4시 이럴 경우에 5시 반에 올랐기 때문에 매수를 실제로 저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셨다면 수익을 안 볼 수가 없었다. 못 보신 게 이상한 것이죠. 따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분들, 방송을 어제껏 못 보신 분들은 당연히 모네로가 왜 오를까? 인터넷에 검색하시고 모네로가 왜 오릅니까? 이유를 찾아야 되고, 이래서 올랐나? 항상 이렇게 뒷북을 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네로의 호재 이런 것들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탈비트와 움직임을 보일 것을 차트를 통해서 추세에 맞춰서 제가 분석을 해서 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콕콕 찝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11만 9천 원에서 12만 원 넘지 말자. 그리고 1차 저항선 값으로 제가 12만 4,400원을 말씀드렸죠. 자, 보이십니까? 오늘 이 펌핑의 고점은 얼마였다? 12만 4,800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난하게 움직임이 없던 상태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12만 4,400원으로 저항선을 판단을 했었죠. 저항선은 뭡니까? 제가 추천해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우리가 저항선이라고도 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역사적으로 모네로 코인을 샀다는 사람들 중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높은 가격에서 샀다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매물 물량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차트상 가장 중요한 패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항선과 지지선, 이 두 가지, 그리고 거기에 뭐 임계점 정도 잡는 것, 제가 차트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지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들, 핵심만 딱 뭐 번잡스럽게 뭐 무슨 파동, 무슨 패턴, 플래그 패턴, 헤드 앤 숄더, 이런 거 주식에서 많이 보셨던 거, 어느 차트방에서 뭔가 되게 화려하고 미사오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틀리면 틀린 대로 이래서 내려갔다. 나중에 다 그냥 꽤 맞추죠. 올라가면 이게 헤드 앤 숄더였다. 그냥 그림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아직은 주식과 같이 시장의 규모나 안정성, 즉 투기성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 추세를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간에 저항선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12만 4,400원, 오늘 최고점 12만 4,800원과 오차 범위는 360원 정도 차이 나는 선을 제가 매도점으로 잡아드렸고, 1차에서 마무리를 하셨다면 다 수익들을 보셨을 겁니다. 단기적 수익으로는 5.4% 정도 평균적으로, 매수가에 따라 달라지시겠지만 평균적으로 가장 낮을 때와 그 다음에 제가 바로 방송 때 말씀드렸던 시장가로 긁었을 때 기준으로 5.4% 정도의 1차 매도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OST 코인 같은 경우는 단타로 치셔도 되고, 즉 1차에서 마무리하셔도 되고 2차에 마무리하셔도 되고, 하지만 스윙으로 2차, 3차 더 높게 팔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좀 더 투자할 만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모네로는 순수하게 단타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스윙으로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12만 4,400원에 마무리하신 분들도 어쨌든 익절을 보셨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상승 파동이 오면서 단타로 본의 아니게 마무리됐지만, 제가 스윙으로 본 만큼 그 가치는 여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추격 매수는 할 필요가 없고, 아직 안 판 물량이 있거나 1차에서 그냥 매도를 못했거나 안 했거나 등등등 보유 물량이 제가 사라고 했던 시점 그대로 갖고 있다면 여기서 다시 도로아미탑을 되는 가능성은 없으니까 여기서 다시 2차 파동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차 파동 같은 경우에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만 4,400원을 뚫었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2차 매도가는 적어도 13만원 안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그 이상은 13만원 이상 돌파를 했을 때 그냥 홀딩으로 전환, 즉 아마 13만원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네로 코인 자체에 특별한 호재가 있거나 비트코인이 다시 7,000달러를 향하면서 시장 전반에 시총이 늘어나고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견인된다거나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그 상황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윙의 첫 번째 종착점은 13만원입니다. 13만원에 딱 맞춰서 기계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기준가 플러스 마이너스 5차, 자 이건 뭡니까? 13만원보다 조금 낮은 가격 12만 9,600원 이런 식으로 파셔도 되고 13만 500원, 13만 800원 이렇게 팔아도 된다.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성향과 욕심에 따른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3만원을 저항선으로 파악하고 이때로 자 파셔라. 그래서 이때로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시는 유료 회원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회원들 중에서 또는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13만 원이라는 것을 뭐 믿을 수가 없다거나 사람들이 다 이때 팔려고 할 것 같으니까 미리부터 팔아야겠다. 안전하게. 그러면 안전 지향적인 성향이고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뭐 12만 8천 원 이렇게 판단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이상은 뭐죠? 제가 말씀드린 기준보다 더 높게 한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욕심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성향으로 봤을 때는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 그런 분들은 나는 조금 더 수익을 더 늘려야겠다. 13만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매수 추천을 드릴 때 기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여러분들의 성향 공격적이냐 안정적이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준이란 말 없이 제가 그냥 13만 원에 파세요라고 하면 그냥 13만 원에 매도를 걸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네로하고 OST 코인이 어제 추천드리고 나서 생각보다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더 길게 보고 있었는데 거의 단타와 동일하게끔 마무리가 됐습니다. OST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단타 또는 스윙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모네로는 생각보다 더 빨리 단타처럼 왔지만 애초에 스윙으로 보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네로와 OST 코인 모두 어제 매수 추천했던 타이밍으로부터 다 매수점이 고점이 돼버렸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당연히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다시 또 제가 추천해드리는 코인이 있을 때 그때 액션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수익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리고 코인빗은 아까 제가 처음에 코인빗부터 틀어놨는데 코인빗은 우리가 살펴볼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코인빗의 거래소 코인, 덱스코인 이벤트 내용이 부실했으나 제가 예상해드렸던 것처럼 거래소 코인을 살리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외과 수술 작업 추가 공지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게 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고 그것이 잘 된다고 한다면 10월 말까지 최소 또는 길면 남은 2개월에 올해 시장 마무리 때까지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를 유지할 코인이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덱스코인은 최소한 이벤트가 결과가 나오는 이번 주 일요일 최소 일요일 늦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함께 살펴볼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번 주 일요일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일까요? 덱스코인을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왜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지 공지사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분봉 기준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선을 제가 표기를 해드릴게요. 좀 눈에 띌 수 있도록. 자,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파트는 이전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쪽 넘어만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차트 상황이고요. 이벤트 내용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 저점까지 내려왔던 덱스코인이 다시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이벤트 내용이 혹시나 하고 제가 좋았을 경우 안 좋았을 경우 내용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대다수의 투자자들한테는 실망할 만한 내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급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폐소생술이 최대한 빨리 살릴 생각이라면 있을 것이다. 공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가격 반등.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이후에 지금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다. 근데 이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코인빗 자체 악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이 매도벽과 매수벽을 봤을 때 시세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목적이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모으려고 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 험해수와 험해도 편에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험해수와 그 험해도 편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지금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굉장히 차트만 놓고 봤을 때 모양 자체는 굉장히 좋다. 지금 수렴의 결과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결과가 엄청난 상승을 견인하거나 엄청난 하방을 견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 뭐 적당히가 없습니다. 수렴의 결과는 삼각수렴의 결과 형태는 항상 극과 극으로 달리는데 지금 이런 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는 덱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보기에 어렵죠. 상방, 최소한 금방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급격한 상승이 한 번은 위쪽으로 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추가적인 이벤트 내용 때문이죠. 이번 주 일요일까지 덱스코인을 채굴한다고 해서 채굴자한테 보상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덱스코인은 무슨 코인입니까? 거래소 코인, 배당 코인, 채굴이 가능한 코인이죠. 우리가 채굴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PU, 그래픽카드로 돌리는 그런 전통적인 마이닝 방식이 아니라 그냥 거래소 내에 어떤 코인을 가지고든 자전거래, 사고팔고를 하면 사고팔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비 정해진 비율만큼 덱스코인을 또는 비트코인을 준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배당을 주는 코인이죠. 근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주지 않고 그 일주일치 금액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 화, 수 3일에 걸쳐서 시장가로 회사에서 자사 매입을 하겠다. 회사에서 사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은 일주일간의 거래량을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거래량이 결국 매입 자금이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시장이 점점 그 기대 심리를 반영해서 오른다면 더 높게 올라갈 것이고 시장이 지금처럼 가두리 속에서 허민수와 허미도백에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횡보만 하고 있다면 코인빗에서 공지한 예상 시나리오대로 달 확률이 높다. 예상 시나리오는 현재 시장가를 매수를 했을 때 150원까지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덱스코인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만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60원대 제가 말씀드렸죠. 60원대 매수할 수 있으면 좋다. 못해도 70원대 초반 지금 가격이죠. 시장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0원 넘어서는 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관심을 끄세요. 80원이 넘었을 때 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순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고요. 150원을 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시인 것이지 그것을 거래소에 지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신뢰해서는 안 되겠죠. 70원, 60원, 50원대는 무조건 매수가 되는 최저점이겠지만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고 역시 그러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60원대가 가장 이상적이고 지금 시장가 70원대 초반 74원 이내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펌핑을 했을 때 뭐 어디서 팔 것인가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수준이 있다면 짧게 먹고 나온다. 10% 기준만 본다. 10%만 먹고 나오셔도 충분히 괜찮고요. 가격으로 봤을 때 매도점을 잡는다면 가장 관건은 첫 번째 80원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일요일 안에. 그리고 두 번째는 100원이 넘는 순간입니다. 더 중요한 건 100원이죠. 지금 현재 덱스코인의 심리적 저항선은 100원입니다. 일반 저항선과 달리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은 뚫기만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른다. 다르게 표현하면 올라갈 수 있는 맥시멈이 없다. 최소한 전고점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할 센텐스는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하겠다. 일요일까지를 마감 기한으로 두시고 그 안에 일요일까지, 오늘부터 일요일 사이에 막 올라요, 가격이.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합니다. 그러면 매도하세요. 두 번째는 만족할 만한 수익이건 아니건 무조건 일요일날 마무리. 자, 이게 이 두 가지가 그나마 안정적인 방법이고, 세 번째는 이제 어그레시브, 공격적인 투자자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월화수 이벤트까지 갖고 가는 겁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이 달성했어도 그 이상을 향해서, 아니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라도 월화수를 보시는 것이죠. 월화수를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점, 수익률 최소 10%입니다. 최소 10% 정도는 무조건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10% 정도를 최소치로 잡고 그 이상에서 여러분들 자율 매도를 하시거나, 두 번째는 100원 돌파 전에 마무리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공격적이다. 100원을 넘으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가장 공격적인 것이죠. 그럼 정말 150원까지 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전고점 120원을 봐야 되는데, 설령 돌파를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게 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얼마 만에 빠르게 떨어질지, 서버가 멈출지 안 멈출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욕심을 많이 부려서는 곤란하다. 위험한, 그래서 투자 성향입니다. 별표로 치자면 저는 별 3개로 상중하로 나누는데 별 2개짜리 정도의 공격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만약에 안정적으로 일요일 안에 뭐 10% 정도 또는 10% 이상을 일요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한다면 별 2개짜리 투자 종목이라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끌고 가실 수가 있는 거고, 정말 좀 잭팟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월화수 이벤트 때 그 가격의 변화까지 보면서 매도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코인비즈 덱스코인이 현재 수렴 중인 상황, 그리고 이 수렴이 일요일과 그 다음에 다음 주 본격적인 이벤트 당일 3일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방송 중에서도 같이 모니터링 하겠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부 방송에서는 비트코인의 움직임들 다시 또 추가적으로 흐르고 있지만, 제가 어제 안내해드렸던 예상 흐름도 역삼각형 구간 안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지표를 살펴보고 우리가 또 같이 비트코인의 방향을 보고 대응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추가로 우리가 혹시라도 또 괜찮은 코인이 있는지까지도 살펴보는 시간을 2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코인업TV에서 추세 매매를 전담하고 있는 스페셜리스트 정재빈이었습니다.